닥터 스트레인지 야르탄 박사. 이렇게 의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하고 앉아있는 최 팀장입니다. 제 옆에는 안될과학의 궤도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과 궤도입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대중과학행사 물리 어벤져스는 물리학회가 주관하고 저희 오늘 과학하고 앉아있네와 안될과학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채널에서 동시 중계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물리 어벤져 네. 분들을 모시고 입자 물리학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송정현 교수님. 네, 박수.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송정현입니다. 과학계의 토니 스타크, 네, 박성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박성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는 입자 물리학은 이런 것이다라는 네. 주제로 박성찬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입자 물리학 가지고 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의 범위를 굳이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작게는 핵 크기 한 10,000분의 1, 크게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10의 26승 미터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크죠. 이 전체 범위를 우리가 물리 이론으로, 물리 법칙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지식을 늘려나가고 싶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태초의 물리학을 생각을 해보면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했는데 그게 실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정말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고 태어난 상황에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그 상황을 알고 싶으면 사실은 입자 물리학을 해야 됩니다. 자, 1900년 즈음에 인류가 도달했던 물리학이 뭐냐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게 뭘 뜻하냐면 에너지가 얼마나 커지냐. 세로 쪽으로 쭉 올라가면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더 큰 범위,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더 작은 범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색 선이 혹시 보이시나요? 불확정성 원리라고 양자역학의 근본 원리가 있는데 예. 그 근본 원리가 딱 그 저 선 이상만 위쪽만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해줘요. 자, 드디어 2020년대가 왔고요. 저기 보면 테라 일렉트론 볼트라고 돼 있는데 원래보다 또 훨씬 커졌죠. 그러면 그때 볼 수 있는 길이가 바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핵 크기보다 10,000분의 1 정도 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인류가 도달한 가장 정확한 물리학이 뭐냐? 바로 이 표준 모형입니다. 이게 제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표준 모형을 거의 100년 걸려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우주 전체에서는 5%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2003년에 우리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가 뭐냐? 이걸 연구하는 게 바로 암흑 우주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네.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암흑 물질이다, 그다음 암흑 에너지다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단 그 외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물질인 거는 우주가 팽창할 때 밀도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물질이에요. 네.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라고 부른 거는 팽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줄지 않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힉스가 발견됐다. 이 얘기 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힉스가 초기 우주가 태어나서 아기일 때 무슨 일을 했냐? 그때 우주를 급팽창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를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저 그래프에서 산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짙은 색으로 이렇게 그림자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예. 저 부분이 실험적으로 우리 우주가 저런 모양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힉스 입자가 우주를 급팽창시켰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하면 제가 동그라미로 짙은색 그림자를 그려놨는데 밑에 쪽에요. 네. 저 부분이 바로 힉스가 급팽창을 했다고 했을 때 저 부분이에요. 이 힉스는 그냥 입자물리 LHC 실험에서 얻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주에 적용했더니 우주가 팽창하는 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로 나왔다는 거죠. 힉스가 우주를 급팽창시켰다라는 걸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게 맞다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저 그래프는 또 뭐냐면 저희 연구실 학생들하고 한 건데 힉스가 맞다고 하면 급팽창 시기에 원시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무슨 성질이 있냐 쳐다봤더니 세 개 볼록볼록볼록한 산이 보일 거예요. 저 부분이 힉스가 급팽창을 했다고 했을 때 나온 그 산인데 저 산이 맞다면 원시 블랙홀이 암흑 물질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입자 물리학이 다루는 대상에 네. 대한 얘기로 박성찬 교수님이 얘기를 시작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은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의 두 번째 부분, 네, 송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세계를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기술할 것인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파는 거죠. 양자장. 입자 물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 대전제를 깔고 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보통 흔히 말하는 게 삼라만상의 기본 입자의 조합이다.
여러분 아시는 게 많은데 뭐 업컷, 다운컷으로 뭐 중성자, 양성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음. 전자 중성미자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물질을 이루는 페르미온이다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3번 반복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네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막 서로 상호작용을 네. 할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매개 입자를 통해서 해요. 예. 자, 왼쪽에 있는 애가 왼손잡이 전자,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왼손잡이 전자 중성미자예요. 얘네 둘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냐면 W라는 매개 입자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걔를 가지고 이렇게. 근데 지구에서 실험을 해요.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라는 분이세요. 근데 저분이 막 맨날 코발트만 보는 거예요. 네, 네. 붕괴하는 걸. 그리고 아신 거예요. 중성미자는 왼손잡이밖에 없구나. 근데 이 말은 지구에서만의 말이잖아요. 저분이 저기 목성에 가서 실험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 입자 얘기했죠. 얘네들이 크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는 전자, 여기서 있는 전자랑 저기 안드로메다 전자, 우주 거의 아까 박상찬 교수님 말씀하신 관측 가능한 우주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끝에 있는 전자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뭔가 기술을 하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각 입자들은. 예. 그게 바로 퀀텀 필드. 아. 양자장이잖아요. 한 점에다가 내가 스칼라 하나 숫자 하나 넣든지 한 점에다가 벡터 하나 넣든지 이게 필드예요. 그렇죠. 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한 점에다 누구를 넣냐면 전자. 그게 전자장인 거예요. 한 점 한 점마다 전자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서 상상력을 더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거 있잖아요. 네. 얘를 더 멀리 가면 어떤 이렇게 보다 물결처럼. 네, 그렇죠. 이게 전자장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뭐냐면 뭐라냐면 전자장이 전자인 줄 아세요. 전자장이 야, 장이. 전자. 전자장이 전자. 예. 그리고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 전체를 전자가 채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박혀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아까. 네, 네. 그래서 전자장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양자거든요. 양자장이에요. 퀀텀 필드예요. 이 전자장이라는 퀀텀 필드는 전자를 만들거나 없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구 실험에서 저 우 박사님께서 그지? 중성미자 가지고 실험했더니 네. 왼손잡이 중성미자밖에 없어 이러셨잖아요. 예. 중성미자도 중성미자 양자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중성미자 필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주 전체에 있는 중성미자 다 오라고 그래. 걔네들 다 왼손잡이야. 다 왼손잡이야. 왜? 나 지구에서 실험했거든. 이 가설로 음. 모든 게 지금까지 우리가 관측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 이 모든 기본이 뭐다? 기본 입자로 구성돼 있고 그 기본 입자가 이렇게 화살 이렇게 양자장이다. 네. 좋습니다. 1부 입자 물리학은 이런 것이다. 편을 정리를 하고 예. 2부의 물리학 최근에 핫한 주제 중에 하나인 암흑 물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암흑 물질 무엇으로 찾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물리학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특정한 방법에 매몰되어 계시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하지만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서로 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저희 쪽 진영은 가속기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네. 상태로 예, 며칠 전부터 좀 마인드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저는 가속기예요. 가속기에서 망원경이 싫어 이제. 오히려 이제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망원경 자체. 예, 제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너무 올라가는 것도 중계했는데 네. 제임스 웹도 지금 잠깐 싫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망원경에 약간 거부감이 있다. 네. 네, 일단은 저희 진영. 네. 저희 진영은 가속기 진영이고요. 네, 저희는 네. 망원경 예, 이 진영입니다. 망원경 진영 대 가속기 진영입니다. 그러면 가속기가 왜 좋으냐? 우리가 왜 이기느냐? 가속기가 왜 이기느냐? 예. 바로 본론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마음의 준비가 거기까지 안 됐으니까. 우리는 기승전결도 없는 거야. 왜냐면 너무 당연하거든. 너무 이기니까. 너무 네. 당연하니까 뭐 기승전결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기는 잠깐만. 거죠. 예. 가속기는 입자 입자를 막 가속기. 이렇게 뺑글뺑글 망원경. 돌면서 가속을 시켜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음. 둘을 꽝 부딪힙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우리 LHC. 그래서 본론을 왜 우리가 이기냐? 예. 그러면 답은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조건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 터진 아웃풋을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거죠. A to G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뭐 노명확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예. 지금 우주선 코스믹 레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주로 네. 양성자예요. 그 우주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주선 입자들의 에너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입자들을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이런 관측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예.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만든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에서 발견되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게 우리가 디자인한 실험이 아닌 다른 데서 얻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특히 우주를 쳐다보면은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거든요. 가속기 실험하다 암흑물질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주를 쳐다보다 나온 거거든요. 네. 계속 하시죠.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속기가 왜 우리 팀이 왜 이기는가? 예. 과학은 되게 희한한 게 어떤 사람이 뭘 발견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노벨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실험을 해서 다른 그룹에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가속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LHC에도 우리가 검출기가 2개가 있거든요. 뭐하러 비싼 건데 왜 2개를 따로 만들어? 이게 바로 이 재현 가능성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재현 재현 가능성. 가능성. 이 5글자. 요 여러분, 얘기 조금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암흑물질이 가속기 실험하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달라고. 좋습니다. 굿 퀘스천. 네, 네. 너무 너무 네. 좋은 질문이에요. 좋습니다. 이론에 따라 다르지만 이 암흑물질이 우리의 기본 선수들하고 어떻게든 상호작용을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얘가 딱 만들어졌어. 그럼 얘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냥 빠져나가요. 검출기를. 만약에 전자라면 검출기에 어찌고저찌고 시그널을 내서 나 전자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죠? 그런데 이 암흑물질은 걔네들을 다 무시하면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밸런스가 안 맞겠지. 어. 그리고 다른 옆에 건더기로 나오는 애들을 자세히 보면 암흑물질이 나온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암흑물질 이론 중에 그 가속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타입의 암흑물질은 정말 좁은 종류밖에 안 돼요. 더 다양한 종류의 암흑물질을 보기 위해서는 가속기만 쳐다봐서는 안 되는구나. 예, 그 말씀드립니다. 가속기 실험은 우리가 다 컨트롤해서 하는 실험이잖아요. 네. 거기서 만약에 이 범위에는 암흑물질이 없다라고 하면 진짜 없는 거예요. 이런 타입의 말은 우주를 쳐다봐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범인을 딱 특정을 못하면 우리가 예. 몽타주 그리고 이제 네로우 다운 하듯이 대략 이런 사람인 것 같다고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망원경에 그렇죠.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면도 있고 프로파일링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암흑물질의 직접 증거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어요. 네. 요 그림이 그 유명한 총알 은하단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천체 사진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X선 관측을 통해서 발견한 물질의 분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고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그 중력 렌즈 효과 등을 이용을 해서 저 근처에 질량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2개를 놓고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질량은 우리가 보이는 부분, X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에 위치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물질이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천체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우리가 암흑물질 자체를 의심하는 거는 지금 현재 와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거 최 대표님 아까 프로파일링이라는 말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암흑물질이 있다는 거를 망원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일종의 누군가가 범인이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이론가들이 해요. 근데 아마 이거 같아요. 가속기 가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잡아 누군가를 예. 너 범인이지. 그리고 얘 알라바이를 보니까 얘가 범인이 아니야. 그렇죠. 얘 하나씩 풀어주는 그렇지.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무죄라는 거를 누가 증명합니까? 프로파일러가 증명합니까? 아니에요. 형사들이 증명해요. 맞다. 우리 예. 형사네. 우리 형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프로파일링이 초동 수사 때 도움이 많이 돼요. 하지만 결국 범인을 잡는 건 뭐다? 강력반 형사들입니다. 가속기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타깃이 굉장히 좁을 때 걔를 그냥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누군가가 타깃을 하나 가져와요. 걔가 지구에서 또 전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밝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암흑물질 이론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를 아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암흑물질 전체를 연구하는데 얘만 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하지만 오늘은 얘만 한다. 이게 데이터의 힘이 있어요. 이 가속기는. 어. 저나 박성찬 교수님이나 우리가 이론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그 이론이 인류가 가진 모든 데이터하고 위배가 되면 안 돼요. 다 그렇죠.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만 펑크가 나면 이 이론 갖다 버립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을 때 재료를 하나하나 고르지 않습니까? 네. 하나하나 골라서 마지막에 포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재료라도 썩었다면 못 먹는 거예요. 그만큼 엄밀하다. 우리의 이 가속기 서브웨이는 그만큼 엄밀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다. 피니시블로 하나 날리고 갈게요. 좋습니다. 자, LHC에서 도달한 에너지가 한 13테라 일렉트론 볼트 정도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인류가 도달한 최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데 실제로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입자들이 날아오고 있어요. 중성미자 망원경이 있는데 그 남극에 있는 아이스큐브라는 망원경이에요. 그 망원경에서는 중성미자가 우주에서 막 쏟아지는 그 우주선 속에 들어있는 중성미자를 보는데 거기서 발견한 가장 높은 에너지는 페타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테라보다 1000배 높은 1000배. 에너지예요. 예. 그런 에너지의 어떤 이벤트들을 거기서는 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쏟아지는 우주선 속에는 그보다 더 높은 에너지도 있어요. 이거는 가속기 실험에서 도달할 수가 없는 할 수가 거네요.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신세계를 열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쳐다보고 그걸 통해서 가속기에서 네가 해보면 아마 이런 게 나올 걸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원경을 안 하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그 망원경을 통해서 암흑물질 어떻게 찾는지 아까 네. 그걸 잠깐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경향이 그 우주선을 관측하는 그런 실험을 지상에서 하지 않고 우주에 띄워놓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으면 여러 오염원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띄워놓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 양전자를 막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에너지가 높아가면 점점 그 양이 줄어든다. 그게 우리 예측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실험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 테라 일렉트론 볼트 근처에서 갑자기 양전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호가 암흑물질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게 그때부터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거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있고 그걸 또 반대하는 데이터도 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타입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암흑물질을 간접적으로 찾는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에 또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가속기냐 망원경이냐 해서 그런데 예. 다크메타의 다이렉트 디텍션이라고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예, 중요한 예. 새로운 종류의 실험이 있어요. 그건 지하에 탄광 내려가서 같은 지하에 내려가서 굉장히 좋은 크리스탈을 놓고 그럼 다크메터가 와서 얘를 살짝 때려요. 그럼 맞으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프죠. 그리고 슥 열이 나잖아요. 그 차이를 재는 겁니다. 예. 그런 실험도 있고요. 물론 암흑 물질을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다 우리가 재는 거예요. 가속기에서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방금 말한 크리스탈을 이렇게 씩 암흑 물질이 이제 지나가면서 얘를 뚝 때리는 거. 그다음에 망원경에서 보시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상호 보완적이죠. 네, 상호 그렇죠. 보완적인데 예. 아까 가속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비슷하죠. 가속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흔한 망원경이다. 좀 특별하네요, 가속기가 확실히. 어떤 망원경을 주로 쓰시죠? 제가 쓰는 거예요. 예. 저는 이론가입니다. 저는 안 다 쓴다. 쳐다봅니다. 그럼 그냥 어떤 망원경을 특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 이론가들이 예. 좋은 점은 그 모든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다 활용하고 싶어 다 활용할 수 하거든요. 있다. 네. 그리고 이론가들이 좋은 점은 실험가들한테 이런 실험 해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어떠십니까? 어떤 걸 쓰시죠 주로? 저는 주로 그 LHC를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C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보다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이 이론이 아까 기존 굉장히 많이 쌓였던 그 데이터 있죠. 걔네들을 위배하지 않는다. 그렇죠. 썩지 않은 재료다. 신선한 그렇죠. 재료인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거를 먼저 검증하는데 사실은 예. 연구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제임스 웹에 대해서 관심들이 양쪽 다 많은 것 같은데요. 제임스 웹이 이제 성공적인 관측을 하면 암흑물질에 대해서도 좀 기대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네, 있나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제임스 웹 그 텔레스콥에서 한 중성자 별의 온도를 한 1000K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중성자 별은 그 자체로 그 덩어리 전체가 크리스탈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암흑물질이 그 중성자 별을 계속 때리면서 얘를 히트업을 할 거예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중성자 별의 온도를 잘 측정을 해보면
암흑 물질이 저기서 쟤를 때리고 있어 이런 결론을 얻을 수도 있을 걸로 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 야르탄 커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카를 야르탄 코크. 야르탄 커크는 뭐예요? 스트레인지. 예,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 커크를 커크. 저도 이제 기묘 커크로 알고 있었는데 네. 야르탄 커크라고 번역한 게 있어요. 그래요? 한국어로 바꾸고 이거 어떠신지 그 야르탄 커크라는 말이 괜찮은 건지. 물리학 용어라고 치시면 물리학 용어 웹페이지가 떠요. 아. 거기에 한국 물리학회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인지 컥 이렇게 쓰시면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게 공식 저희 용어입니다. 거기에 야르탄은 없앱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야르탄 박사. 이렇게 의사. 그럴 수 있죠. 네네. 닥터 스트레인지 야르탄 의사, 네. 야르탄 박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망원경인 것 같은데 나는 가습기 같은 간단히 의견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예. 보고 저희 느낌으로, 느낌으로. 어느 쪽의 승리인지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만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느낌만. 발언 혹시 예. 있으십니까? 예, 가속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가속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가습기 송 망원경. 교수님 어제 마지막 좀 저 오늘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거랑 땅에 있는 저 망원경들 데이터 좀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맙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고맙죠. 저는 어차피 마지막으로 최 팀장님 마무리하실 테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소개팅을 많이 시켜줘도 연애를 내가 해야지 연애가 성립이 되죠. 지금 망원경이 아무리 소개팅을 시켜줘도 결과적으로 대시를 하는 거는 가속기다. 그러면 결국 가속기로 대시를 해라. 대략 이제 투표하는 걸 봤는데 너무 이상한 결론이지만 비슷한 숫자가 나온 것 같네요. 그러네요. 저희가 좀 약간 즐거움을 위해서 네, 이렇게 네. 좀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저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서로의 이 약점들을 보완해주면서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들어주시고 오늘 이 입자 물리학 엔드게임이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암흑물질 그리고 입자 물리학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 다음 달에 이어질 물리학 어벤져스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려야 될 것 네. 같네요.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